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우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모시게 됐는데요. 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 다소 엇갈리고 있어요. 네. ISM 제조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업 PMI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가 주말 사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가 호전을 보였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지난 한 주 시장 흐름은 우리가 조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지표 흐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시장의 반응이 그때그때 좀 달랐는데요. 우선 지난 10월 1일 날 매월 첫째 날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전에도 뭐 상당히 중요성은 인식되던 지표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더더욱 그러한데요. 자, 보시죠. 지금 이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뭐죠? 작년 한 3분기 이후로 굉장히 이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50이라는 숫자, 이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수들 갖다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50이면은 경기 확장, 그리고 50 아래면 경기 위축, 뭐 축소 이렇게 보는데, 네. 자, 47.8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1.3포인트나 떨어졌어요.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 2009년 6월이면 이제 금융위기의 어떤 뭐랄까요. 여파를 좀 떨쳐내고 이제 양적 완화에 힘입어서 시장 살아날 무렵인데 네. 그런 상황이고 이 47.8이 얼마나 시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가 하면은 시장 예상치가 50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고용지수도 53.1에서 50.4로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도 곧 50 밑으로 떨어질 지경이네까지 가서 이날은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10월 2일 날은 ADP에서 민간 고용, 이거는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남팜하고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네. 하루나 이틀 먼저 나오면서 비슷한 때로는 좀 이렇게 괴리된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또 어떤 식의 또 쇼크를 줬는가 하면 이틀 연속. 자, 우선 한 15만 2천 명 정도 시장 컨센서스는 이렇게 됐는데 13만 5천 개밖에 안 됐어요. 일자리 증가가. 거기다가 지난달 19만 5천 개 일자리 늘었습니다 했던 게 15만 7천으로 확 줄였다는 얘기예요.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추세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고 이 오렌지 색깔은 이제 3개월 이동 평균선인데 이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월 3일 날 우리가 개천절로 쉬지 않고 장에 열렸더라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죠. 예. 물론 3일도 안 좋았습니다만, 예. 3일 날에도 안 좋았습니다만, 3일 날은 이제 ISM 비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지금 쇼크인 것이 제조업과 더불어서 같이 끌려서 내려오는 느낌. 아직 52.6으로서 아직까지 50 위에는 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월비 마이너스 3.8 많이 떨어졌어요.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 시장 예상치 55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상황. 그리고 이 지수 내에 세부 지수 가운데 신규 수출 주문 지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에 민감한 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월 43.3에서 41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남팜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수가 13만 6천 개. 이거는 조금 시장 컨센서스에서 중간값 내지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특히 여기서는 전월 13만 개 늘었던 것이 16만 8천 개. 그러니까 아까 ADP 민간 고용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이죠. 네. 두 개 약간 이렇게 지표 산정 방식이나 대상이 좀 다르다는 데서 늘 일치하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날 좋았던 거는 이 3.5%예요. 주로 이제 제가 빨간색, 고동색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상황, 파란색 내지 녹색은 그나마 시장에서 호재로 여길 만한 거. 예. 3.7% 그동안에 뭐 여기서 더 안 내려가는 듯 하던 게 0.2%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기 자체, 민간 취업자 수 자체는 이렇게 조금 추세는 줄어드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한 10만 개에서 15만 개, 12만 개 어라운드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보시면은 자, 10월 1일 날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 아까 안 좋았던 거 거의 쇼크였죠. 이날 뚝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ISM 비제조업 지수, 자, 이날은 이틀째 날은 이 10월 1일 날 제조업 지수에다가 ADP 민간 고용까지 안 좋아서 그 여파가 이어져서 이틀 동안에 800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10월 1일 날은 시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쁜 건 나쁜 거야. 예. 지표가 나쁘니까. 네, 지표가 예. 나쁘니까. 근데 10월 3일 날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 지수가 아주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쿵 떨어졌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급격하게 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날은 또 이제 시황에서 그만큼 이제 연준이 또 돈 좀 풀어주겠거니 하는 bad is good. 나쁜 건 좋은 거야. 지표가 나쁜 건 시장에는 좋은 거야. 증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가 또 좋게 나왔잖아요. 실업률 특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 상황,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우도 그렇고 여기서 큰 배팅은 즉 야구에서 바타 길게 잡고 이거 나 넘길 거야 하는 그런 배팅이 아니고 네. 난 어떻거나 안타, 유효타, 진루타만 만들어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아래 꼬리 달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하루 이틀 올라가는 단기 낙폭과대 RSI 뭐 30이나 더 확실한 거는 20 아래까지도 내려와서 이렇게 물고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정도. 이런 장에서나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지금 뭐 몰빵을 지르고 할 그런 장은 아니다. 그리고 시장도 참 묘하다. 그래서 지표의 호불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격인 시황쟁이들의 표현이죠. 네. 아직은 조심을 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신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도 수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이 해석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시장 참여자들의 뭐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리게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절대적인 수치마저도 어떤 수치를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할 수 있고 또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요즘 경기를 판단을 하고 계세요? 예.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블룸버그 그래프 이제 아예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서 이 음영 처리된 부분 약간 자주색 고동색으로 이 부분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2002년 무렵 우리 기억나시죠? 2001년, 2002년 닷컴 버블 무너질 무렵. 자, 근데 2008년에서 2009년 초반까지 금융위기 때. 네. 자, 공식적인 닷컴 그건데 리세션 기간인데 자, 하얀색에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 파란색에 ISM 제조업 지수 할 것 없이 뭐죠?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기 전에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다가 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이 지표 자체가 50을 막 하회를 합니다. 예. 과거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나 이미 50 아래로 접어든 제조업 지수를 보나 이 경기 침체가 진짜 오긴 올 모양이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얘기하는 게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늘 나오던 그런가 싶기도 하다가 자, 그런데 이거는 또 말이죠. 백악관 사이트입니다. 백악관 사이트 들어갔더니만 미국의 실업률이 50년 내 소위 말하는 반세기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은 배철러니까 저 학사 이상, 즉 대학 졸업 이상 정도 이제 그 학력자들의 실업률이고 이거는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교까지만 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는 있는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 기간에는 실업률이 당연히 올라가죠. 과거에.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보이는데 고용 지표를 보면은 도대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얘기해야 될 상황인가 싶은데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 하다못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실업률이 고개를 드는 듯한 그런 조짐도 아직까지 아예 없죠. 그래서 지금 참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것 같고 저런 상황에서
연준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겠죠. 네. 정말 네. 연준 인사들의 생각이 그래서 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갈리는 것 같고.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주말 사이에 발언을 했는데 경기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주에도 FOMC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잇따라서 있고 이 밖에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어떤 확실하게 금리 인하 스탠스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요. 확실히 네.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우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거 파월 의장의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4일 날 있었던 이거 연설에 대한 CNBC 보도에 앞서서 이거 한번 보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또 트위터 한번 보고 가줘야죠, 우리. 잘못되면 전부 연준 탓 아니면 민주당 탓이에요. 네. 자, 10월 1일 날 그때 ISM 제조업 지수가 아주 쇼킹하게 나오니까 내가 예측했다시피 제롬 파월하고 연준이 결국 달러를 갖다가 강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미국 제조업이 죽을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달러가 강해서. 그러면 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수출 좋아지나? 제조업 좋아지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뭐 이래 저렇게 중국을 압박해 가면서 미국 기업들이 막 돌아오고 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달러라도 좀 약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얼마를 낮춰줘야 그럼 달러가 약해질까? 그게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이 얘기입니다. 뭐 임피치먼트 이거 뭐 아닌 게 아니라 CNBC나 뭐 CNN이나 이런 거 트니까 하루 종일 얘기만 하고 있더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만도 해요. 팍스뉴스는 안 그런데. 네. 자 이게 지금 이 임피치먼트 난센스 이런 거 해놓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임피치먼트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어 401K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아마 연금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얘기 네. 이게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바는 이거다. 뭐 시장 망가지고 경제 잘못되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를 미국 갖다가 망하게 하고 싶어 한다. 예. 그리고 머릿속에는 마음 한가운데는 2020년 선거밖에 없다 하는데 민주당만 저럴까요? 지금 2020년 선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게 지금 민주당만 저런가요? 트럼프도 그럴 수 있죠. 예. 자, 이런 와중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NBC 제목 다음 거 보시죠. 네. 어쨌거나 미국 경제가 굿플레이스 아직 괜찮은데 네. 여기에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연준은 그 일을 하겠다. 그건 또 어느 만큼? As long as possible 뭐 최대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애매하고도 모호하죠. 뭐 제가 저렇게 제목 달았다시피 연준도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데 네. 시장이 원하는 거는 파월 의장이 무슨 연설만 하면은 다음 회의 때쯤에는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다시 할까 내지는 금리를 확 낮춰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끼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 이거 단 것도 보세요. 지금 파월이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네. 최저치다. 여기에다가 이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는 걸 봐서는 저 와중에 어떻게 그래서 실제 시장 미국 월가에서 이번 10월 말 FMC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 뭐 확률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지고 있다. 뭐 그렇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도 한 2번 정도 연설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예. 파월 의장 갈수록 뭐랄까요? 노련해지네요. 시장이 원하는 거 딱딱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보여주시면서 트럼프 대통령 안 되면 계속 연준 탓이나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ISM 제조업 지수가 악화되면서 나오니까 연준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는 네. 해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이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 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하는 스몰 딜이라도 나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항상 뭐, 1, 2, 3, 4 중에 예. 어느 쪽일까? 사지선다 중에, 뭐 사지선다 뻔하죠. 갑자기 뭐 대충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빅딜 했어. 해냈어. 네. 해냈어. 우리 크게 합의 봤어. 두 번째, 그냥 제한적인 스몰 딜이야. 그나마 이렇게 좀 했어. 세 번째, 뭐 생산적인 대화는 나눴는데 앞으로 계속 협상하기로 했어. 네 번째, 중간에 뭐 파토 나는 경우, 네. 박차고 판 깨지는 경우, 그건데 글쎄요.
어제 이제 스톡홀름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거였죠. 북미간. 북미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협상하는 가운데에 아마 북한은 나름 존 볼턴도 쫓겨났고 해서 뭔가 조금 달라진 거. 맞아요. 기대를 했을 텐데. 볼턴은 늘 리비아 방식. 예. 카다피 꼴 날 수 있다 너희들 잘못하면은 그런 어떤 협박인데 볼턴도 바뀌고 했으면 뭔가 북한식 표현으로 새로운 계산법으로 접근해오나 싶었는데 아니다 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해댔습니다. 네. 뭐 가끔씩 느끼는 게 또 이거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받는데 또 친북이라 할까봐 걱정되는데 말을 보면은 북한 이렇게 뭐 성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속으로 나오는 얘기들한테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뉴스에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저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자기들 당략에 따라서 하는 것다 이렇게 됐는데. 네. 자, 미중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저는 이번에 뭐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없고 이렇게 그냥 중계로만 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 국경절 어마어마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중국 전문가분들한테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갑자기 옆에 장쩌민이 이렇게 바로 옆에 섰을까? 이건 뭔가 조금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층 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 한 장이. 갑자기 장쩌민이 옆에 딱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날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열병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둥펑 40일이라 했던가? 이게 지금 워싱턴에서 오차가 100m랍니다. 네. 대륙간 탄도탄인데. 정확도가 상당하네요. 정확도가 뭐 100m 내외로 막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비행기 중에서도 공중급유기가 이렇게 또 과시할까요? 공중급유기. 그냥 이 아시아 주변 남중국해 근처에서 이렇게 할 군사력 같으면 공중급유기 없이도 되는데 그렇죠. 공중급유기가 필요한 것은 멀리 간다. 멀리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 뭐 나오고 시진핑 주석의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날 홍콩에서는 18살짜리 청년이라 해야 되나요? 청소년이라 해야 되나요? 14살?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시위대 실탄 발사 있고 했는 그런 거. 자, 여기서 이제 점점 느낌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다가 윙크 하나 보냈죠. 바이든하고 아들 그거 한번 중국에서 했던 일 한번 조사 좀 해보면 좋겠네. 네, 중국이 거절했죠. 기자들이 물었죠. 중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느냐. 아니야, 네. 그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 그거 아니에요. 예. 전에 홍콩 관련해서도 트위터에다가 퍼스널 미팅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번개 한번 때릴까 했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아니 그냥 시 주석이 한번 홍콩 시위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슬쩍 한 거죠. 아마 자기 사업 스타일이 그대로 정치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네. 툭 던져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조 바이든하고 아들하고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약간 부패 내지는 부정이라고 할 만한 것 갖다가 한번 이렇게 까줘. 파일이야 준비되어 있겠죠. 이걸 트럼프한테 선물을 줘.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국 전문가들이 말하다시피 시진핑과 바이든의 그 돈독한 관계 아니면은 뭐 트럼프 다음에 바이든의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텐데 점점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칼자루를 미국이 칼끝을 중국이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대등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대등해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어떤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지난 주말 했던 얘기가 그러나 100% 우리 미국에 유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 안 한다라고 세게 나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목금입니다. 10월 9일이 우리 수요일 날 한글날이고 11일 목금 예, 그렇죠. 워싱턴에서 하는데 류호 부총리 얘기로 봐서는 무슨 뭐 보조금 지급 문제라든지 어떤 중국의 산업 구조 이런 미국이 진짜 건드리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는 얘기 안 하겠다는 것 같다. 벌써 미국 쪽에다 던졌다고 하는 거 봐서는 이번에도 아까 그 사지선다 중에 아마 가장 무난한 답 아닌가 싶어요. 3번. 또 대충 끝나고 나서 건설적인 대화였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무역 협상 이번 주 후반에 있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다음 주 15일 날 가서 애초에 10월 1일 날 때리기로 했던 관세 15일까지 유예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도 어쨌거나 우리 협상 중이니까 한 번 더 90일 정도 뭐 또 유예하겠어. 에이펙 때까지 유예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냥 시장은 고만고만하게 가는 거고 그때 가서 지난번 15일간 유예했던 관세 우리 때릴 거야 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또 아프겠죠. 네, 그러겠죠.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 사이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는 점인데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뭐 차트라든지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나오나요? 그렇죠. 내일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뭐 이벤트가 되겠고 네. 이렇게 보입니다. S&P 500 요새는 그냥 뭐 이동평균선 단순화해서 50일, 200일선만 꺼옵니다만 저는 일단 작년 10월 4일 날 장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던 거 10월 3일 날 장 끝나고 나서 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 했던 그 발언 이후 12월에 금리 인상, FMC에서 금리 인상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빠졌던 이 장 그러고 나서 1월 4일 날 이 양봉 나오는 건 이거는 뭐였습니까? 또 경제학회에서 했던 얘기, 인내심이란 단어를 쓰면서 우리 조금 지켜보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이 돌았었는데 아마 이런 식의 파월이나 연준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긴축적인 스탠스를 막 자랑하듯이 보란 듯이 내비쳐서 시장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행보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매하게 표현하더라도 예.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는데 장은 어쨌거나 보니까 이렇게 갇혀든 걸로 보여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표를 가지고 나쁘니까 나쁜 거야 했다가 그 다음날 나빠서 좋은 거야 했다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갈팡질팡하는 이 장은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애플이 중요해 보입니다. 애플은 S&P 500에도 중요하고 나스닥에도 중요하죠. 그렇죠. 애플 지금 일간 차트 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이 기사가 나와요. 네. 사진은 지난 3월달 사진이 계속 종이 신문에도 실리고 웹사이트도 실리고 하는데 지금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은 팀 쿡이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예.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대가를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뉴욕의 네. 트럼프 타워에서 당선인 입장에서 기업인들 만났을 때 모습이고. 아, 그때 뒤에 팀쿡이 있네요. 팀쿡 있죠. 예. 네, 팀쿡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과연 애플한테 그러면 중국산 애플 제품이 그러면 관세를 맞아야 되는데 네. 중국에서 오니까. 중국에서 오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저 기사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2016년 선거 때 힐러리를 지지했던 애플, 팀쿡. 그리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게 또 팀쿡이에요. 네. 미국은 이민자들로 만들어졌고 발전해온 나라인데 그거는 뭐 아마존의 베조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했던 갈등들을 다 이렇게 뭔가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서 트럼프한테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냈다까지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미국 언론들의.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애플한테다가 혜택을 주려면은 애플 제품은 그러면 관세 면제 한다면은 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아주 흥크러지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대등한 관계에서 완전히 우리한테 칼 자르고 오는데 예. 네가 이제 칼 것을 잡아야 되는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깊이 들어간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제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 갖다가 아예 없던 일로 하자면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네. 미국이 지는 거예요. 늘 이긴다, 그렇죠. 늘 이긴다 했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뭔가 잘해줄 것 같고 애플 주가도 이렇게 보다시피 뭔가 약간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애플 주가이긴 합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렇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패 내지는 완패
쪽으로 가져야만이 이게 시장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시장은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주 장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때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자체를 갖다가 이 장 전체를 갖다가 오버슈팅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금융위기 당시 낙폭의 2.618배도 아닌 4.236배까지 와갖고 지금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극단적인 과매수 국면. 이런 상황에서 애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는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도 200일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왔던 모습.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두툼하게 또 구름대가 받쳐줍니다. 네. 구름대가 받쳐줘서 많이 빠지더라도 구름대 안에서 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달러 환율은 제가 지난번 방송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말씀드릴 때 당분간 이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구름대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뭐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NDF 시세 주말에 90일은 한 4원 내지 5원 하락해서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달러에는 목요일 날 한번 제가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달러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달러엔 환율이 떨어지는 엔화 강세로 가느냐, 엔화 약세로 가느냐. 최근에 BOJ하고 GPIFS도 뭔가 공조 흐름이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CNY가 옆으로 기는 거는 지금 국경절이라서 오늘까지 놀아요. 내일 열립니다, 장이. 그렇죠. 내일 장이 열리니까 인민은행 고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CNH 홍콩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역외 환율은 한 이틀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NDF 시장에서 달러 환율도 90원대 초반으로 밀린 상황인데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누가 위로 크게 배팅을, 환율도 주식도 마찬가지, 위로 크게 배팅하기도 그렇다고 주식의 경우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몰빵, 환율은 또 1200원이라고 훨훨 날아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죠. 확인할 게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쪽 갈라 하면 또 위에서 막히고 밑으로 또 한번 때리려 하니까 또 갑자기 하다못해 나쁜 게 좋은 거에 하는 선수도 튀어나오고 그 국면입니다. 조금 어깨에 힘을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시장을 네.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진우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